2019년 12월 11일, 이제 올해도 딱 20일 남았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내년 운세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트렌드를 예측한 책들을 들춰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새해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초대석. 오늘은요. 트렌드 코리아 2020의 공동저자 성신여대 서비스 디자인공학과 이향은 교수와 함께 올해 소비 트렌드 정리해보고 내년의 키워드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다고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서 이렇게 좀 초청을 하시나요? 네,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계신 그런 기관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트렌드를 궁금해 하시고 내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경기에 대한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자리에서든 다 불러주셔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곳이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심리를 좀 읽고, 네, 그래야 하는 분야다 보니까 정확히 아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뭔가 앞으로 어떤 소비자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먼저 알고 싶은 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또 교수님을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좀 남들보다 시간을 앞당겨 사는 분이 아닐까. 네, 이게 집필을 제가 이제 한 10년, 11년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다음 해 연도가 입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2019년을 살고 있지만 이미 8월부터 2020년을 입에 달고 있다 보니 1년을 먼저 사는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8월부터 준비를 하셔서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은 과연 내년은 어떨 것인가 그거에만 지금 몰두하시는 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매년 이제 새해 키워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은 당연할 것 같고요. 일반 저희들도 그 책을 보면서 내년에 이렇구나, 요런 게 요즘 트렌드구나,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가는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 불황이겠죠. 좀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뭘 놓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보 습득에 굉장히 능한 현대인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는 정보를 나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극한상사라는 시사 꽁트 코너라던가 아니면 또 오프닝이라던가 퀴즈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한테 신조어나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키워드들도 있는가 하면 요즘엔 이런 말도 있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기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 이제 내년을 아우를 그 트렌드 키워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은 100원이고요.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질문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한 8월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책 출간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연중 분석을 합니다. 연중 기사나 미디어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슈, 소비 현상 이런 것들을 매달 추적을 하고 트래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에 본격적으로 공저자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실제 집필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그다음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빅데이터들이나 통계나 그런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이 거기서 하나의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상을 파악하고 실제로 빅데이터 센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카드 데이터로 받아서 그것을 비교해보고 검증
검증을 통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될 때, 그럴 때 저희가 키워드를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점집에 가서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저희도 이것저것 이제 주요 이슈들 다뤄보면서 조금 이제 그나마 신조어 혹은 트렌드라고 싶었던 게 뉴트로라는 이야기를 정말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세포마켓 또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 트렌드와 관련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가심비와 가성비를 중시하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네.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트로트 열풍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트로트 열풍도 사실 뉴트로의 하나의 일원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019년을 좀 정리한다고 하면 교수님이 보시는 가장 핵심 키워드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트로가 상당히 열풍, 광풍에 가까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문화 콘텐츠나 패션 쪽에서만 좀 나타났었는데요. 뭐 제조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 콘텐츠 외에도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혀 뉴트로 열풍이 닿지 않을 것 같았었던 분야까지 뉴트로 열풍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특히 이제 방송 쪽, 미디어 쪽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현상이었죠. 사실 레트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뉴트로라는 단어는 향수 40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원래 알던 것에 기대는 향수가 아니라 네. 전혀 과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금의 10대, 20대 이들이 한국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현재에 맞는 감성으로 즐긴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올 한 해에 굉장히 다방면에서 나타났다. 저희는 그래서 이 뉴트로라는 열풍이 굉장히 거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필환경 시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필환경 시대다라고 해서 아예 그 단어 자체가 대체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환경, 그러니까 반드시 친환경 해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필자로 바꿨기 때문에 네. 필환경 시대, 이것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뉴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의 10대, 20대는 과거의 그 복고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데 그걸 아예 새로운 아이템 혹은 맞습니다. 콘텐츠들로 인식을 한다는 게 뭐 저희가 전에 전해드렸던 밈 현상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이 지금 뉴트로나 필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죠. 그러니까 2018년에 2019년 트렌드 키워드로 꼽으셨던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제 매년 해오시니까요. 예측했던 이런 트렌드들의 흐름이 우리 예상과 달리 이렇게 안 가네. 뭐 이런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세요. 정말요? 네. 그런데 10개의 키워드가 다 맞았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트렌드는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안 맞았다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정확한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10개 중에, 그러니까 올해 2019년 트렌드 키워드 10개 중에 예를 들면 데이터 인텔리전스 같은 키워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데이터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이나 뭐 기술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완벽한 트렌드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속도가 좀 더디게 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산업을 움직이고 그것이 영향력, 파급 효과를 미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조금 더디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내년쯤 다뤘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미 우리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많은 그렇죠. 분들도 공감을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내년도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쥐띠예요. 네. 매년 이 12간지 동물 이름 활용해서 10글자 영문 키워드를 선정하셨는데 내년 10대 키워드는 뭘까요? 내년 10대 키워드는 경자년 쥐띠이기 때문에 네. 마이티 마이스라고 지었습니다. 마이스면은 마우스, 쥐 복수형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마이티 마우스 그러면 다들 힘센 쥐, 영웅 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우스가 아니라 마이스로 했단 말이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이티 마우스라고 하니까
11글자예요. 저희가 항상 10대 키워드를 하는데 네. 이거 11대면 안 되는데 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네. 근데 물론 저희 이거는 살짝 반 농담 반인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우스라는 동물이, 쥐라는 동물이 사실은 좀 약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잘것없고. 톰과 제리만 네. 봐도 그렇죠? 네, 좀 나약한 인물, 요렇게 상징이 되는데 사실 혼자는 좀 힘이 없고 나약한 동물일지언정 연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면, 즉 그룹이 되고 단체가 되면 힘센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마이티 마이스라고 복수형을 쓰게 됐습니다. 전 또 마이티 마우스라는 가수 이름도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 노래 나오나요, 좀 이따? 저희가 또 다른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면요, 이 마이티 마이스가 이제 2020년을 대표하는 10대 키워드를 대표한다. 그럼 첫 번째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건 뭘까요? M은 me and myselfs라고 해서 저희가 멀티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멀티, 우리 다양하다라고 할 때 멀티, 그다음에 페르소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는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을 할 때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세상에서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면 외부인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이나 외모나 이런 걸 이제 구분할 때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심리학에 사용되면서 칼 구스타프 융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상황에 맞게 바꾸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모드가 휙휙 변하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멀티 페르소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생겨난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I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해서 어떤 소속의 그렇죠. 누구다. 이 정도 혹은 직책과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틀을 벗어나서 네네. 좀 다양하게 어디서는 제가 아나운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디서는 그렇죠.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요. 또 취미 활동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나를 규정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요, 요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9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가장 제일 처음에 멀티페르소나를 네. 꼽았잖아요. 10개의 키워드를 다 관통하는 맞는 키와 같은 키워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설명이 안 되는 요즘 소비자들의 저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할 때 열쇠가 되는 거였거든요. 자,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경기 불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최저가 찾는 사람은 계속 최저가 찾고 또 비싼 거 찾는 사람들은 계속 프리미엄한 거 찾고 소비가 너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엄밀히 들여다보니 우리는 그동안 양극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최저가를 찾는 사람과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걸 찾는 사람이 다른 부류다. 다른 타겟이다라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엄밀히 보니 요즘에는 한 사람이 최저가를 찾을 때의 상황이 있고 오히려 굉장히 비싼 곳에 가서 아니면 명품을 사거나 이런 것이 한 사람 안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즉 소비의 양극화가 아니라 소비의 양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저희가 소비시장의 양면화 현상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소비자들의 이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멀티페르소나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간 제 속내를 들킨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가 58세대입니다. 58년 개띠 말하는 건가요? 굉장히 감이 좋으십니다. 책을 읽으셨나요? 네. 되게 좀 훑어봤죠. 네. 네. 58년 개띠 맞고요. 근데 저희가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OPAL인데요. 네, 그것이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한 삶을 즐기는 Old People,
신장년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제 환갑을 간 넘은 맞습니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제도 저희가 청취자분들이랑 얘기했지만 환갑은 이제 청춘이에요. 누가 이걸 할머니라고 부릅니까?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 58세대를 키워드 중 하나로 꼽은 이유, 요건 뭘까요?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었던 한 4, 5년 전이죠. 그때부터 많은 기업들이 실버 연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실버 연구, 실버 세대들이 어떻게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열리진 않았습니다. 좀 약간 잠복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3, 4년이 지나고 난 지금 저희는 58세대라는 이름을 지칭을 해서 신장년층들이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신장년층들이 서서히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경험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라도 젊을 때 못 해본 것들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세대 차이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와의 좀 간극이 벌어졌었던 그런 신장년층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검증하고 젊은 세대들이 먼저 하는 것을 따라하고 좀 배우고 싶어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을 바로 58세대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58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영롱한 색깔에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러한 다양한 잠재 가능성을 그러니까 비유해서 저희가 58세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그런 58세대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욜로라던가 뭐 나나랜드라다 이런 게 이 58세대에서도 약간 이제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신조어들이 또 이 트렌드 키워드를 보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 올해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게 될 신조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이제 58세대 말씀하셨고 업글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업글인간이요? 네. 딱 들어보시면 업그레이드의 준말이죠. 네. 그래서 업글인간은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3, 4년 전에 욜로라는 트렌드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YOLO였잖아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라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더니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가시고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랬던 분들이 조금 변하는 지점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요. 특히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58세대까지 다 네. 많은 분들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고자 하는 업그레이드의 니즈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몸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취미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욜로의 한 단계 발전 버전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저희가 직장인들 중에 요즘은 트렌드가 이 업글인간 때문에 어떤 트렌드냐면 승진보다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네, 딱 와닿으시죠? 네.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성장한 나의 모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취미 활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고. 저 오늘 많이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문자 주신 분이 꽤 계세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SNS 겨우 알아서 쓰고 있는 50대인데요. 네. 이런 트렌드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지금 3025 청취자님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이 나올 때마다 나는 저런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마이티 마우스의 10가지 키워드 내년 2020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고 바라시나요? 저는 사실 이미 이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정보를 접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뒤처지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신조어들은 나올 거고요. 새로운 정보들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트렌드의 이제 중요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트렌드를 안다고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르면 100% 실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100%
그것은 다 성공한다면 누구나 다 트렌드 정보를 가지고 성공을 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모르면 분명히 도태되거나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트렌디하게 살고 이 트렌드를 따라서 사십시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의 직분에 맞추어서 인사이트로 삼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또 내년도 삶에 오늘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양은 성신연대 서비스 디자인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